제가 치과 의사 생활을 20여 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우리가 위가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내과를 가시면서 제가 간이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검진을 하세요.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어쩔 수 없이 충치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가 안 좋거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셔갖고 이나 잇몸을 관리하시는 게 좀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내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하실 때 음식물이 많이 끼는 부분이 있다면 치과를 가셔서 검사를 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음식물이 끼고 있다면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충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로 차가운 음식을 드실 때 차갑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시려 뭐 이런 정도까지 느낌이 오신다면 치아에 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것과는 반대로 뜨거운 음식을 드셨는데 통증이 발생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더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치아 신경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염증이 생겨 있는 부위일 수가 있고요. 고름이 차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꼭 치과를 가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잇몸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시면 결국에는 치아를 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치주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이를 악무는 습관이라든가 주무실 때 이를 갈거나 하는 습관이 있다면 역시 치과 검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치아의 나이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외에 별도로 생물학적인 연령에 따른 구강 건강 포인트가 있습니다. 10대, 20대의 경우에는 교환면 충치라고 해서 치아에 씹는 면에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이는 양치를 소홀히 하는 것과도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양치를 잘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 실란트 등의 예방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30대, 50대 정도가 되시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발생하는 인전면 충치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서서히 잇몸 질환이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고 이 사이에 틈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이 사이에도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요. 치실이나 치간칫솔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들도 잇몸 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60대 이후가 되시게 되면은 노년층에서는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이 호르몬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침샘 조직의 노화에 따라서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연령대별 구강건강관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들 이를 떼우면은 씌워야 되고, 이를 씌우면은 나중에 신경치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를 빼게 되더라. 그러자니 내가 치료 안 받고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더 썩으면 빼고 그냥 임플란트 하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물론 치료받은 치아가 건전한 자연치보다는 수명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한 자연치의 상태를 10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치가 생긴 치아는 치아의 그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죠. 한 40점 정도로 떨어진 치아를 한 80점에서 90점 정도로 만드는 거죠. 이런 80점, 90점짜리 치아가 또 충치가 생기게 된다면 치아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치료하면은 이를 빼게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얼굴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치아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치아도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마모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나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백골이 된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백골의 치아를 조사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의학자 중에서는 치과 의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이 외에도 치아의 DNA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의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치과 기록이 있으면 치과 기록을 이용을 해서 본인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상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입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치태와 치석은 1mg 안에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구강 청결을 유지하여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양치 습관을 갖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역시 잘못된 정보들로 구강 건강을 망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양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싹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치 전에 칫솔에 물을 묻힌다. NO. 양치 시 치약에 물을 묻히면 치약의 농도가 희석이 되어서 물을 묻히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역시 물을 묻히지 않고 양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면 양치를 안 해도 된다. NO입니다. 구강 세정기는 구강 세정 보조 용품일 뿐입니다. 칫솔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칫솔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셀프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하면 치아 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가 있다. NO입니다. 전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치석이라는 것은 셀프로 잘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고요. 괜히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시면 입안에 상처가 나서 오히려 좀 덧날 수도 좀 있고 어떻게 잘 해갖고 치석을 일부 제거를 하셨다 그래도 제거된 부위는 굉장히 거칠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이 더 잘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꼭 치과에서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치약이나 칫솔을 쓰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칫솔을 오래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렴한 칫솔,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칫솔을 자주 바꿔서 쓰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셔갖고 쉽게 구할 수 있는 1+1 이런 거 쓰셔서 한 달 정도 쓰시다가 새 걸로 바꾸세요. 치아 살균기 이런 거 쓰셔갖고 좋은 칫솔 써서 오래 쓰시려고 균 죽이고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칫솔을 새 걸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치약을 2개를 좀 쓰고 있어요. 처음에 양치를 한번 한 다음에 저는 치간 칫솔을 좀 씁니다. 이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들, 일반 칫솔로 닦지 못하는 부분을 닦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기 위해서는 항상 치간 칫솔을 쓰시고 젊으신 분들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에 틈이 없기 때문에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시면 치실을 쓰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의외로 방금 양치를 했는데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능성 치약을 사용을 해서 다시 치약을 묻히고 양치를 한 번 좀 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능성 치약을 쓰시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왜 기능성 치약을 나중에 사용을 하냐면은 치면에 있는 플라그라는 것들이 좀 있죠. 이 플라그는 치면 세균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막이 제거가 돼야지 기능성 치약의 약효가 치아에 잘 스며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기능성 치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플라그 제거가 원활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치 처음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가 시린 때 쓰는 기능성 치약을 묻혀서 양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치아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모제가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데 이 마모제는 각 나라별로 약간씩 함량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좀 세게 닦는 것들을 좀 좋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를 세게 닦는데 마모제가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치약은 마모제를 좀 낮춰놨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우리나라 같이 빡빡 닦지 않고 약간 좀 설렁설렁 닦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모제 성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강한 마모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우리나라 분들이 세게 빡빡빡 닦으시면은 치아가 닳아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 치약은 불소 치약입니다. 요 근래 1500ppm짜리 치약들이 이제 식약청 허가를 맡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구입하기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충치 예방 효과도 굉장히 좋고 또 초기 충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린 학생들 또는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충치균도 치아를 파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당분을 먹고 삽니다. 문제는 이 충치균들이 포도당을 배사를 하고 산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충치균들은 산을 배설을 하게 되고 이 산이 치아에 닿게 되면은 치아에서 칼슘을 빼버립니다. 이 칼슘이 녹아내리면서 치아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치아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건데, 이때 녹아버린 칼슘의 빈자리를 불소가 대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아가 오히려 칼슘이 있을 때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초기 충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불소 성분이 고농도로 포함이 되어 있는 치약이 그 효과가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1500ppm짜리 불소 치약을 충치가 많거나 충치 예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칫솔이나 치약 외에도 구강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치간 칫솔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기들 꼭 젖병 브러쉬 조그만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솔이 들어가면서 주위를 다 닦아줄 수가 있거든요. 많이 치간 칫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치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이 들어가면 무조건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10대든 20대든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면 못 쓰지만 치간 칫솔이 들어가면 치간 칫솔을 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치간 칫솔 계속 쓰면 이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이 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닦아두면은 잇몸의 붓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잇몸 사이의 공간이 오히려 잇몸의 붓기가 빠지니까 더 커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잇몸이 잇몸뼈에 착 달라붙는 현상입니다. 안정이 되는 상태고요.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사실 저는 치간 칫솔을 사용한 지가 거의 20-30년 정도 좀 됐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면 제가 쓰지를 않겠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치법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회전법이라는 거는 치아를 이렇게 잇몸 위쪽으로 대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를 닦으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조금 힘든 게 손목을 돌리면서 하니까는 이게 손목이 좀 쥐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저는 그냥 좌우로 닦을래요. 우리 TV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닦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도 치카치카라고 배우는 게, 이거를 좌우로 닦는다 해서 횡적으로 닦는다 해서 횡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아 뿌리 부분 쪽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절대 안 돼요. 나쁜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횡마법으로 이를 닦으실 때는 치아 뿌리 부분은 안 닦게 치아 머리 부분 쪽을 닦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에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치간 칫솔이 치아를 통과를 하죠. 칫솔로 아무리 잘 닦으셔도 이렇게 이와 이 사이 부분은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것은 꼭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는 교정, 채널은 고정.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담은 틀렸습니다. 사실 잇몸만으로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 힘듭니다. 소중한 치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항상 청결하게 구강 건강 관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